당시에는 대장장이가 발치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망치로 뭐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그때는 바로 그러니까 빠루가 왜 나와요, 빠루가? 걸리시 없어서 빠루 들어가옵니다. 네,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아본 그때 그 시절 질병을 재조명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MC 신성이고요. 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저희 과몰입 순례병사의 단골 주제라서 자, 이거는 한번 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를. 바로 치아입니다. 아, 치아. 네. 너무 중요하죠. 네네. 벌써 치아 관련된 주제가 3번째입니다. 네네. 그만큼 치아 건강이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새로운 치아 관련 이야기를 해주실 원장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약간 누구 닮지 않았어요,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넥타이도 블링블링 무대 네. 의상 같고 단지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해. 토니아 씨를 많이 닮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완전 팬이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되고 정말. 오늘 나눠볼 치과 관련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치질환 그중에서도 잇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잇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간혹 이 수면이 부족한 날이면 잇몸이 부을 때가 있어요. 막 약간 피도 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시리거나 쑤시는 느낌. 이게 기분 탓인지 진짜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충분한 수면이 일반적으로 잇몸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 8시간 정도는 이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자야 돼요? 네. 수면이 이제 6시간 이하인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잇몸 질환이 발병률이 낮습니다. 그렇구나.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수면 부족이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잇몸 질환을 유발하고 이제 빠르게 질환을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잇몸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구강 문제, 네. 더 나아가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잠깐만요. 가벼운 잇몸 질환이 이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잇몸에 네네. 이 시작된 염증이 결국에는 세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세균이 이제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심장이나 뭐 뇌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와 이건 또 새로운 접근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심혈관 질환이나 뭐 당뇨, 호흡기 질환, 뭐 이렇게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지금까지 네네.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충치만 무서워했지. 아니 뭐 그냥 뭐 양치 잘하고 뭐 그냥 피나면은 뭐 멈추겠지 막 양치를 좀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진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네요, 선생님. 겉으로 이제 보통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고 그러면 맞아요.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 치질환 역시 이제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무관심. 무관심했어. 그럼 이게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거 어떻게 단계별로 안 좋아지는 걸까요? 이제 자세히 단계별로 이제 보자면 예. 초기에는 잇몸이 이제 보통 붉어지고 이제 붓고 붉어지고 그다음에 쉽게 일반적으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나는 거. 예. 네. 적절한 이제 구강 위생 관리와 아무래도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잇몸이 이제 호전이 될 수 있으나 잇몸 질환이 이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될 경우 네. 이제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잇몸과 뼈가 내려가게 되고 치아를 지지하는 뼈와 조직이 파괴되면 이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잇몸 염증으로 치아가 뽕 빠지게 된다고요? 대박. 그렇죠. 그럼 말씀대로라면 이 초기 단계에서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치료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은염이 발생했을 때는 네. 이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스케일링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스케일링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초기 치주염 경우에는 이제 뿌리 쪽에 침범하여 아마 조직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잇몸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네. 이제 치근혈택이나 이제 치주 소파를 하면 예방이 가능을 합니다. 예? 잠깐만요. 네네. 저 어려운데 치근 활색이 뭐죠? 치근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게 잇몸 위쪽을 치료를 하는 게 스케일링이고요. 잇몸 아래쪽에 치료를 하는 게 치근혈택이나 치주 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택 무슨 의미야? 활발하게 택하는 건가? 치근 활택. 자, 아, 됐고요. 궁금해. 너무 어렵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부터는 이 회복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선생님. 네, 이제 치아가 보내는 신호를 이제 무시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아의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치조골이 파괴된 상태로 결국엔 치아가 흔들리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되거나 맞아요. 네,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어우,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벌써 아파져요. 네. 그러나 이렇게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왕 하면 뭐 다 있잖아요. 주치의들 뭐 어의가 네네. 와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그래도 네. 역시 치과 질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바로 어떤 왕이죠? 우리나라 장수왕 아시죠? 영조. 그렇죠.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영조는 죽기 전에 이미 연인궁 시절 때부터 왼쪽 어금니 등에 치통이 있었다고 해요. 약과 뭐 이런 거 네. 좋아했나 봐요. 궁중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승정원 일기에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영조 3년 기록에 따르면 상이 이르기를 치통 증세는 이미 10년이 넘은 것이어서 왼쪽 이가 다 상하였다. 그런데 오른쪽 이도 아프니 이는 일시적인 풍열로 생긴 듯하다. 지난달에는 통증이 갑자기 심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거의 다 나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팠다 안 아팠다 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 예. 8년 후 치통이 다시 재발합니다. 영조 대왕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영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영조도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세신 달인물로 양치를 했다라는 기록이 어? 있어요. 세신이면 그거 아니에요? 하고 세수하는 세신? 네, 아, 네, 네. 그것도 세신이지만 네. 여기서의 세신은 족두리풀이라는 게 있어요. 족두리풀이요? 네, 족두리풀. 약초로 쓰는 풀인데요. 오. 이 족두리풀의 뿌리를 잃은 말로 당시 치통의 치료로 많이 쓰였던 재료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동의보감에 따르면 세신은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과 충치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네. 세신을 진하게 달여서 뜨거울 때 입에 머금었다가 식은 다음 뱉어버리면 낫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치료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잇몸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 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네. 일시적인 효과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하게 치통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신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히 통증을 없앨 수 없었는지 없어요. 영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발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 얼마나 아팠으면. 제발 뽑아줘.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장장이가 발치를 하는 거죠. 그 쇠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친. 뭐 어떻게 망치로 뭐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그때는 바로 그러니까 네. 잠깐, 빠루가 왜 나와요, 빠루가? 빠루가 왜 나와요, 빠루가? 아니, 빠루 되게 좋아하네. 전하, 걸리시옵소서, 빠루 들어가옵니다, 이러면서. 나라시. 우리 영조 대왕의 그 상태, 원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현대적인 이제 질병명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아마 만성 치주염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치주염. 양치가 구석구석 이루어지지 네. 않았고 이제 네. 사각지대에 놓인 치태가 아무래도 이제 딱딱한 치석으로 굳어버리고 치석 주변에는 여러 해로운 세균이 서식하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치은염 혹은 치주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케일링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네, 네. 건강보험에서 아무래도 이제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연 1회 스케일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오늘날 이 구강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핵심 요소이기도 네. 하지만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과거가 이게 진짜 궁금해요, 선생님. 전에 한번 다뤘던 대로 버드나무 가지를 끝에를 막 잘라서 네, 막 끝을 해가지고 으기면 막. 구처럼 돼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굵은 소금 아니면 고운 모래로 모래도 진짜 약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스케일링 모래로 스케일링을 한다고요? 모래로 이렇게 하고 모래는 치약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야기에다가 돼요? 저 사실 해봤는데요. 언제 보셨어요? 아니 그것도?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유튜브용으로 한번 체험해보자 해가지고 까끌까끌 이렇게 뽀득뽀득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앞니를 살짝 해봤는데 나 왜 해봤지? 근데 그래서 해봤는데 이렇게 약간 효과가 있고 숟가락
숯가루도 역시 숯가루. 예, 숯가루도 약간 그게 좀 정화해 준다는 그런 목 있잖아요. 네. 숯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잇몸과 치아를 문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치석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보셨을 때 해당 방법들 막 모래로 막 스케일링하고 뭐 숯가루로 막 하고 일제 이게 치아 관리에 네. 좀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숯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냄새 제거 네.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고요. 네. 소금은 아무래도 살균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제 둘 다 치아하고 잇몸에 당연히 상처가 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계속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구강 건조증을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그럼 우리 치약은 도대체 언제 생긴 맞아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했어요. 치약이 언제 생긴 건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치약은 네. 이제 1890년도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칫솔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구나. 네. 대부분의 치약에는 이제 치아에 붙어 있는 플라그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 연마제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연마제. 보통 그 당시에는 이 모래가 바로 그 연마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맞네 맞네. 모래가 있네 그런 역할인데 근데 거칠게 했겠네. 모레 다음 날이 뭔 줄 아세요? 네? 이틀? 모레 다음 날. 모래? 네. 모래 다음 날? 글피. 글피. 그래서 피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너무 고난도잖아. 아직 이거 1차원적으로 해줘. 1차원적으로.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모래 글피. 그렇다면 이 스케일링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선생님. 저도 열심히 네. 찾아봤는데요. 네. 근데 치약의 아버지, 우리 치과 의사분들은 다 아시는 그 피에르 포샤르가 피에르 자신의 포샤르. 저술서인 치과 외과의에 치은에서 석회화 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치석 제거 개념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포샤르가 대단한 게 네. 그때는 나만의 비법, 그러니까 나의 비밀 이래서 원래 오픈을 안 했대요. 그런데 오픈해야 된다 해서 이거를 기록을 한 게 대단한 거라고 해요. 아우, 다 후세들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금속 스케일러나 갈고리 모양 기구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제거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네. 20세기 초 중반부터 이제 스케일링이 치은염과 이제 치주염 예방 치료로 정착을 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치과 위생사 제도와 함께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초중반부터는 이 제대로 된 스케일링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거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네, 이제 1950년도 이제 후반 초음파 스케일러가 도입이 됐고요. 네. 고주파 진동으로 치석, 세균막을 제거하고 잇몸 아래까지 청소하는 이제 치주 스케일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스케일링 할 때 제일 괴로운 게 약간 시린 거. 앞니 쪽 할 때 되게 슬이 시리고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과몰입 때. 어떻게 치과 같아 지금. 막 지금도 막 이가 막 시린 느낌이 막 나가지고. 네. 이렇게 안 아프려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뭐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대부분 이제 식사를 하시고 네. 바로 칫솔질 하시고 정기적으로 치실이나 이제 보조용품을 사용을 해서 네.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총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검진을 통해서 내 잇몸 상태를 점검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비타민 C, D, 뭐 칼슘이나 충분히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설탕이 많은 음식이나 아무래도 음료 같은 거는 좀 제한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몰랐네요. 단 거 좋아하는데. 단 거가 영어로 네. 한국 인정? 위험한, 정말 위험한 것들. 그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단 거 네, 데인저 위험한. 괜찮다.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치료 케이스가 좀 있다면요, 선생님. 잇몸 통증으로 이제 내원하신 30대 남자분이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셔서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셨고요. 네네. 지금 계속 이제 저한테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젊은데 괜찮을 거야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큰 병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지켜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아는 한번 상실되면 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임플란트나 의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평소와 다르게 잇몸이 너무 부어오르고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가까운 치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항상 관심. 치주 질환은 네. 관심종자. 맞습니다. 관심종. 관심. 네. 지하 널 사랑해 이렇게만 혼연 닮으신 우리 선생님.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